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이 24일 날 마지막 수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그 당일 날 좀 느낀 점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요 근래에 새로운 뭔가를 막 배우고 이것저것 해볼 게 좀 있어가지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는데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에일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파벳상으로 배열을 한다고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 A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I, L, N 이게 뭐가 먼저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보려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판단되는 대로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정도 지표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would have been이라는 이런 문장은 본인이 쓰려고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연습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냥 나올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되 could have been 그 다음에 should have been, might have been 그 다음에 must have been 이런 문장도 다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영어 실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씩 정리를 살짝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being을 pp로 바꾸겠습니다. past participle 즉 과거 분사죠.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마지막 변화입니다. 이거에. 자, 이렇게 해서 pp로 전부 다 바꾸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would have been, would have pp. 나라면 그 상황에 뭐 했을 텐데, 뭐뭐 나라면 그 상황에 pp 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uld have 나는 나는이라는 건 굳이 안 들어가요. would have가 약간 좀 특수한 경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should have는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might have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아마도 약한 추측이에요. might have이기 때문에. must have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분명 강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트로 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많이 틀리세요.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고 틀려버리시면 됩니다.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엘리샤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수업이었나요? 그게 첫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수업 끝나고 이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거를 약간 안 하시고 현재로 퉁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고치신 건지 되게 과거 시제로 쓰려는 노력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틀리면서 배우시면 돼요. 사실 과거 시제 되게 많이 쓰셨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드라이브랑 드롭을 여기다 굳이 이렇게 써놓냐면은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머지는 다 제가 기억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써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수업 당일날에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6일 날 문장 쓰신 걸 보고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부분이 잘못돼 있구나, 저 부분이 잘못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샤님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살짝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벽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엘리시안 이게 여기가 동그라미가 완벽히 딱 맞게 요거는 이제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그 안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이건 이제 완벽한 부분이에요. 이게 완벽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해 가능해요. 이해 가능한 부분이고 이쪽은
완벽, 틀림없음. 그냥 문법에 완벽히 맞아떨어짐? 완벽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구역에다가 문장을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기로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떨어지겠고, 어떨 때는 또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어쨌건 간에 이해 가능한 지역으로 떨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잘 잡혀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확률로 이해 못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살짝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요. 이해를 잘 시키고 계세요. 한 이렇게 나오는 게 한 8%? 이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단 얘기는 이 8% 걱정하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던지셔야 될 시기란 얘기예요. 막 던지시면 됩니다. 문자 그렇게 쓰신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세요. 많이 많이 쓰세요. 그런 거 잡아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알겠으니까요. 그런 거 볼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가르쳐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하나씩 이제 자리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하나씩 모아주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딴 데로 다 나가는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바꿔드리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완벽하면 더 좋으니까요. 속도 또한 잡아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까 문자에 남겨주신 거는, 카톡 메시지에 남겨주신 거는 제가 둘러보고 어떤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틀린 건가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N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업에서는 약간 그날 컨디션 문제였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하게. 근데 어제죠, 즉 이제 25일 날 문자하고 메시지 남기시고 이제 음성 같은 거 녹음해서 보내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잘해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되게 잘해주고 계셔서 그냥 횟수의 문제예요. 많이 하시면 늘 수밖에 없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거예요.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변화를 제가 본 것 같고요. 약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4일 날 수업이 할 때 느꼈던 건데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맞는 패턴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해서 이 사이사이에 be를 이유 없이 넣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걸 넣으시는 모습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넣는 거는 어떻게 잡힐 수 있냐면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이게 실수라는 걸 인지만 하면은 계속 잡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서린님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법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만드는 법, 그 엑셀 파일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장들이 정리된 퀴즐렛 세트가 있어요. 이거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In fact, no.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어딨죠? 문장들 중에 기본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제 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기. 기본. 예, 문장의 기본인가 이건가요? 영작 숙제 기본이라고 된 게 있거든요. 60단어짜리. 이거를 해보시면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헷갈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제가 5개를 출력을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한 번씩 풀어볼게요. 제가 캐서린님도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사과를 먹나요? 바로 안 나올걸요. 아마 이 수업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바로 나오는 분들은 제가 볼 때 3분? 3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먹나요? 하면은 Do I eat apple? 이거든요. 이게 속도에 관계없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이거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친절해 왔다 그러면 I have been kind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시면은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하면은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는 한국어를 배워오지 않았다. He has not learned Korean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have I been kind? 그 다음에 he has not learned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Korean 이상한데?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 Do I eat apples? 이거 제가 apples인데 s를 안 썼군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he has not learned Korean none이라고 그냥 썼네요. 틀릴 때도 있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틀려버리시고 그냥 의식적으로 이거 틀렸네? 그럼 원래 답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게 너무 어색해서 도저히 B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퀴즐렛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리셔야 피드백을 받고 고쳐지실 수 있는 거예요. 루비님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딱 바로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유의 위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지금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약간 글쎄요, 짓궂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좀 던지는 식으로 이런저런 농담도 던지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 남한테 신뢰가 되는 부분 아니라면은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쪽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성향적으로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향적으로 못 가져가는 분들도 많은데 루비님이 이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뭐 고쳐드릴 부분은 없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이런 게 있죠. 루비님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정하고 이 단어를 찾으려는 이거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났네요. 이제 단어를 찾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실상 이 단어가 영어에 존재하지 않음. 1번 케이스가 있고요. 2번 케이스는 이 단어를 문장에 사용할 때 너무도 어색함.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루비님께서 하셔야 될 훈련 방법은 뭐냐면은 영어를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한국어를 만드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예전에 회화 가르치면서 이제 대학생들 회화 가르치면서 썼던 방법인데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아무 문장이나 나는 뭐라고 하죠? 나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바로 안 나네요. 지금 문장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국어를 비틀어서 다른 식으로 영어로 개조해내는 방법을 시켰던 건데 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하나를 만들게요. 직역을 해버릴게요. I think you are wrong 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은 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나는 당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는 문장도 가능해요. I think you are not right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문장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나는 당신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I don't think you are entirely righ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걸 직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문법적으로 많이 접근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직역을 안 하고 딱히 이런 문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문장으로 다른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실제로 영어판에서 굴러본 사람들로 주재원 생활을 했거나 주재원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이제 영어 쪽으로 주재원 생활을 해서도 영어를 하는 주재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업무만 보는 주재원들 나눠지기 때문에 또 다른 거니까요. 근데 진짜로 영어판에서 굴러본 주재원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놀아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런 선택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을 때 더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연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만들 문장을 몇 가지 선택지를 더 갖고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클럽을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저희는 한글 문장을 비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의미가 되지만 직역하자면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방법으로 바꿔보면서 뇌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개인의 피드백이라기보단 전반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I로 주어를 잡을 수 있다면 is로도 주어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경우죠. I think you are wrong 이라면은 이거는 is로 잡는다면 it is thought that you are wrong도 되거든요. 위의 문장이 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라면은 밑에 문장은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동사 문장으로 think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이게 뭐라고 하죠? 딱 바로 생각은 안 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I로 풀 수 있는 문장을 is로 푸는 문장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I로는 안 풀리는 문장인데 is로 풀리는 문장 내지는 is로 풀었을 때 엄청 자연스러운 문장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이게 I로 풀리는 문장일까 is로 풀리는 문장일까, 문장이 만약 안 풀린다면 한번 is로 푸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수업에서 보일 때마다 지적이라기 보기는 뭐하고 좀 알려드리는 쪽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주제는 제가 너무 늦기 전에 드릴 거고요. 일단 저번에 드렸던 주제 남은 거를 가지고 저희는 계속 다음 수업 진행을 할 거고, 그 뒤에 혹시 저희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를 추가를 해서 또 다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